안녕하세요. 임병수입니다.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을 하십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 계획을 하시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사업 계획은 다 하시지만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예,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을 해야지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문서로 적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업 계획을 하긴 하는데 문서로 적지 않는다면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었는데 문서로 적질 않아서 까먹었다. 그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서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을 하시면서 자꾸 그게 떠오르시겠죠? 걸림돌이 됩니다. 자, 사업 계획서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지식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로 계획으로 그거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악필이라도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 쓰는 것이 낫다. 기록을 해두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이런 어떤 그 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는 것은 또 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지워서 또 쓰고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 쓰다가 딜리트 하시고 다시 쓰다가 또 딜리트 하시고 자, 이런 과정과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죠? 네. 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한다. 자, 세 번째. 아마 사업 계획서 작성 요거 들으시면서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업 계획서를 주면은요, 검토를 해보고, 그죠? 이 사업 괜찮은데 내가 좀 투자 좀 할게. 나 지분 10%만 줘. 투자 좀 할게. 그게 꼭 기업뿐만입니까? 정부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예. 누가 있을까요? 네. 동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어머님, 아버님, 동생, 형님, 누님, 예. 자,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가 될 사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동생이니까 믿고 투자할까요? 예, 물론 믿습니다. 믿지만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누굴 뽑아서 할 건데 물어보겠죠. 일일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사업계획서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봐. 아님 말고, 그죠? 예.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 자, 이것이 사업계획서의 힘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동업을 할 사람. 네. 그 다음에 가족도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요. 예. 가족은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직원이 지금 갑자기 안 나왔어요. 예. 그 직원을 메꿔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예. 저 그런 가족들한테 그냥 나 사업할 거야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가지고요. 그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가족들도 지원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투자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밑에 보시면
납품업체도 있고요. 직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납품하는 사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납품을 해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딱 보여줘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게 문서지 않습니까? 문서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신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계획서를 내므로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기관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많죠. 미래창조과학부, 뭐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요. 자, 정부 부처들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을 합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몇몇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거기 어떤 단서 조항이 있냐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요런 기관들이 정부만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 경기도, 인천,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사업계획서는 기본입니다.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은 기업형으로 해보고 싶다. 아이디어 사업인데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적인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자, 그럼 벤처 캐피탈 사업계획서 없이는 벤처 캐피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엔젤 투자자, 네, 마찬가지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보증기관에서 뭘 원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세요. 예. 자, 이러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우선 사업계획서의 흐름 내지는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요, 딱 그냥 머릿속에 딱 그림을 딱 그려두시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1, 2, 3, 4. 예. 자,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만 딱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생각하시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내지는 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논문 쓰실 때 처음에 뭘 쓰십니까? 서론이라는 걸 쓰시죠? 서론. 사업계획서도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그 서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에 대한 개요다. 사업에 대한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 정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시장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업체들은 뭐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시장 환경 분석. 조금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마켓 오버뷰. 예.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신 다음에요. 시장 분석된 내용에 기반해서 시장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실행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뭐 실행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점포 입지도 구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실행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장 분석을 안 하고요. 실행 계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장 분석을 안 하고 실행 계획을 짰다. 이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상상의 나래를 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냥 동화책 한 권 썼다. 예. 그냥 시를 한 편 썼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아주 비현실적인 소설과 같은 것이죠. 왜? 시장에 근거하지 않은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업계획서를 쓰셨는데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뭘 하고 그래요. 그런 계획서를 딱 보고 이거 진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시장 분석을 면밀히 해서요.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이 바로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 실행 계획에 근거해서 다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사업 계획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재무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업 개요, 서론과 같은 사업 개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사업 추진 방안을 만드시고 이거에 근거해서 재무 계획을 짜는 이런 네 가지의 흐름, 이것이 바로 사업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절차와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업 개요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배경, 필요성, 목적,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몇 명의 인력을 고용 창출할 수 있다? 얼마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죠?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고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을 누가 하는가? 창업자가 누구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설득력을 줍니다. 특히 투자를 받으실 때 투자자가 누구냐?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실 때, 또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을 받으실 때 창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의 기준이에요. 사업계획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개요에 들어가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자, 이 사업을 하는 구성 인력들의 면면, 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업 개요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죠. 자, 시장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일반적으로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패스트. 예. 그런 요인들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과 관련된 환경 분석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요. 예. 예를 들면은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있죠. 예. 시장 분석에서 목표 고객이 누군가에 대한 고객 분석. 그 고객의 특성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쟁 분석이죠. 경쟁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에 내가 해야 될 사업의 위상을 잘 판단하기 힘들어요. 내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냥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했는데 경쟁 업체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경쟁 업체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밀리는 것이죠. 경쟁에서 밀리면 그 사업은 오래 못 갑니다. 경쟁 분석. 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 계획을 그럼 뭘 실행 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라는 사항입니다. 자, 실행 계획에 들어갈 거, 사업 추진 방안에 들어갈 거 굉장히 많죠. 예, 업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중에서도 점포를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실행 계획에서요,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서비스 쪽에서는 시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음식점요? 음식점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원료를 수급받고 어떤 메뉴를 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계획이 실행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이죠? 마케팅 계획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케팅 하는데 이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 사업 계획 안에 딱 들어가 줘야지만이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인력 확보 계획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점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상권과 입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점포 개발 계획이 있죠. 또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경험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시작하고 나서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와 관련된 시장 진입 계획 필요합니다. 경쟁 우위 계획, 차별화 계획,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재무 계획 쪽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핵심은 그거죠. 투자. 어떤 내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자, 투자를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다라고 하면 그 1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매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려면 운영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지출 계획이 있겠죠.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투자 나왔죠, 매출 나왔죠, 지출 나왔다면은 뭐가 나올까요? 손익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오겠죠. 현금 흐름이 어떨지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개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짜보니까 재무계획상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느낌이 어떠세요? 그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과 구성과 어떤 이런 항목들이 다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냥 문서 쪼가리 몇 가지 만든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업종에 따라서 작성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사업계획서를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납품업체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용도라는 게 있겠죠. 아니면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인지 자, 그거에 따라서 작성 방향이 잡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쓰지는 마시고요. 처음에 자료조사를 좀 꼼꼼하게 한번 쭉 해보세요. 현장에도 나가고 문헌도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쭉쭉 쌓아보면서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서 실제로 작성을 하고 또 편집을 해보고 하는 작업들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중요한 요령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혀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개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든 건데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의 사업 계획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한 장에요. 사업 요약,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 사업 요약을 딱 하나 놓으니까요. 자, 이 아이템은요, 떡집인데요. 떡을 제조하면서 소매를 합니다. 떡집인데 차별성이 어디 있냐면은 다른 떡집들은 그냥 그쵸? 이렇게 떡을 갖다 놓고 그냥 파는데 여기서는 떡을 직접 생산해 가지고요. 신선한 떡을 파는데 그거를 프랜차이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목표 고객은 누굽니다. 그리고 사업은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핵심 경쟁력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경쟁력은 특허 기술에 있습니다. 떡이 특허 기술이 있어요? 특허 기술이 있죠. 떡찜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있어요. 네. 자, 이런 특허 기술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입니다. 자, 이 업체가 제가 여기에 브랜드 이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업체가 지금 전국에 굉장히 한 개의 조그만 떡집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떡집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이 사업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업 계획은요. 혼자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책상에서 열심히 계획을 쓰신다고 좋은 사업 계획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업 계획서는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만든 사업 계획서가 정말 좋은 사업 계획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예.
어떤 분이요, 해물탕집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해물탕집의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서 이렇게 재료 분석을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국에 있는 그 생선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런 생선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견적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요, 내가 해물탕을 만들게 되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를 다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양, 그거에 따른 가격, 원가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전문가도 만나게 되고, 공급업자도 만나게 되고, 소비자도 만나게 되고, 경쟁업체가 될 만한 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문서로 막 텍스트로 막 돼 있습니다만, 절대로 사업계획서는 문서,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은 실제로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 여의도 상권을 찾아다녔는데 여의도 상권의 상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 업종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 내가 판단하는 좋은 점포의 위치가 어디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그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도출물들을, 결과물들을 담아내는 부분입니다. 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죠. 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점포를 구했다. 그러면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점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정 정도 인테리어나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 점포를 구하게 되면 그 시안을 그 점포에 적용을 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거, 사업계획서는 그냥 글로 돼 있는 간단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다 구구절절 적어놓고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전을 하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업계획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은,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뭐죠? 사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뭐죠?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분석에 기반해서 실행계획 짜시고, 마지막으로 재무계획. 기억나시죠? 이 4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최고의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